그거는 맞습니다. 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란 우두머리가 윤석열이지 그러면 내란 졸개가 윤석열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맞아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자, 김기표 의원 질의하세요.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새로 발의된 22항이죠? 네네. 이른바 내란특검법이라는 거 법안 보셨습니까? 아, 맞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 어제는 아니군요. 내란죄 특검법 기존에 제의요구한 이유가 골자가 있을 텐데 간단히 뭐였죠? 그동안? 내란 특검법에서는 기존 가장 법안? 핵심적인 사항은 특검의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네.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가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여사특검법의 경우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부분이었고,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임명 방식이 해결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되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제3자 추천이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네. 그게 해결된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제의요구를 할 명분은 없겠네요?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건 해결되면 지금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 네네. 임명에 있어서. 그럼 그게 해결되면 당연히 제의요구를 할 명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측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른 외의 측면은 뭐가 있죠? 아니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건 부수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 그러면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께서는 지금 이른바 내란죄 특검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제2요구 설명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일단은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 정책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겠네요. 네, 저는 큰 그렇게 이해가 틀에서는- 되네요. 네, 맞습니까? 네, 큰 틀에서는 맞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정책 중립성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전 국민이 내란죄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아무 판례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양보해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양보를 한 법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 중립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네. 규정이라면. 그런 점을 참작해서 정부에서 의결이 됐을 때 정부에서 다른 여타 부서인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제2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법무부 주무장관으로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께서 동료 의원께서 꼭 신병을 확보하고 대통령을 기소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관님. 네. 공수처에서 이거 체포영장 하기 전에 출석 요구 3번 한 거 네.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전에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2번 출석 요구 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공수처로 수사가 이관되기 전에 2기까지 포함해서 5번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체포영장이 왜 발부되었을까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뭡니까, 장관님?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 우려인데, 자,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는 것이 무리한 겁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행태가 무리한 거냐고 묻습니다. 무리했다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대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거고,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집행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영장 자체가 물론 효력이 명령장이라기보다는 허가장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은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라고 집행해야겠죠. 체포영장을 그럼 장난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수사 협조라고 하는데 전혀 궤변만 넣어놓고 협조하지도 않고 출석하라고 하는데도 출석하지도 않고 5번이나.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해야죠. 네. 그죠? 근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의원께서 그게 다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느냐고 질문 제기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위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아까 있지 개인적인 의견 않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고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해서 뭐 기소를 하냐 마냐 이유를 대면서 무슨 대선 기간 앞당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되고 타이로 묶여갈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체포되어 가고 어디 배에 실려가서 사망할 수 있다고 위협을 느끼는 여기 있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18 때 그 전에 계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전체 국민들이 지금 빨리 저 사람이 체포돼서 저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돼야만 내가 발 뻗고 자겠다 또 하는 정서적인 것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꼭 확보하고 기소해야 하느냐는 궤변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변이 아니죠, 교변이. 궤변이죠. 아니, 제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시간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사항이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또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